반갑습니다. 2014년도 이제 귀소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조금 쉽게 접근하는 연말정산 내용으로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별로 한 10분 정도씩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핵심적인 것만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이 2015년도 이제 2월 달이죠. 연말정산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쉽게 이해되는 연말정산 너무 이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고요.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근로자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이죠.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 이제 15년도는 6월 1일까지예요. 여기가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이게 이제 자진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회계나 어떤 세무신고에 대해서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 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가서 자진해서 신고하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근로자 입장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무 이행하는데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주소지에다가 자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서류도 복잡하고 또 직접 하다 보면은 실수도 많죠. 누락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세금을 내려고 해도 뭐 짜증나죠. 가서 이제 세무서 가서 뭐 해야 되고 또 만약 전자신고한다면 또 배워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 실수하면은 또 가산세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고 근로자 입장에서 신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갖지 않고 세금을 이 국가에 낼 수 있느냐 이거죠.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회사에서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급여를 줄 때 거기서 세금을 떼어서 회사는 근로자보다 어떤 그런 신고 능력이 일단은 더 월등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거기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자, 이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대략적으로 급여가 얼마고 가족 수가 몇 명이면은 얼마 정도 세금을 그냥 미리 내라 이런 얘기예요.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죠. 정확한 세금은 아니에요, 이게. 자, 이용해서 일단 세금을 징수한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천징수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서 이제 원천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소득세법에 열거된 원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라. 그런 다음에 다음 달 10일 날, 자, 회사에서는 세금을 갖다 내줘요. 그러면 세금을 내줄 때 누가 얼마 세금이고 이렇게 냈다. 그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근로자가 10명인데 급여가 얼마고 그 다음에 세액이 얼마다라고 해서 총금액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이 얼마 세금을 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그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띄어서 낸 세금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해놓고서 자, 다음 연도 이제 이 5월 달에 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자기가 쓴 거, 뭐 카드 쓰고 의료비 쓰고 보험료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자, 회사가 자기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만약에 10,000명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10,000명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취합을 해서 그걸 한 번에 갖다 내면은 굉장히 징세 비용도 간편해지고요. 여러분들도 별도로 주소지에다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 회사가 이 대신 2월 달에 이 인적 공제,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자, 물적 공제, 이것은 이제 지출이죠. 이건 지출에 대한 얘기고, 자, 이것은 가족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가족과 내가 쓴 거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제 정확히 정산하죠. 자, 여기 간이세표는 대략 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내년도 2월 달에 가서 정확하게 정산해가지고 3월 10일 날, 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또는 이제 환급이 나온다 이거죠, 환급이. 자, 대략 낸 것이 이런 거 반영했더니 너무 많이 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이 세무서로부터 낸 세금 중에서 이제 돌려받는 것을 환급이라고 그래, 이게. 환급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이제 환급 받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연말정산. 자, 이렇게 이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해서 직접 신고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이 급여를 지급할 때 거기서 세금을 떼면 굉장히 간편해진다, 이런 얘기죠. 간편해진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가서 이제 인별로 자, 여기는 총 인원수 가지고 신고 들어가지만 연말정산할 때는 이제 개개인별로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신고 들어간 거하고 여기 연말정산한 거하고 그 지급액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그 1년 동안 세금을 미리 내고요. 다음 연도 2월 달에 가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그 다니는 회사 직원들한테 납부 또는 환급을 시켜준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요게 연말 정산이에요. 결론은 연말정산은 각종 징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와서 신고하면 그 급여가 누락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비 처리가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접 이 신고할 필요가 없죠. 주소지마다 각각 찾아가서 관할 세무서 찾아가서 그렇게 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징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다음에 연말정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각자 입장에서 그 장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 신고를 굳이 직접 가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에서 제출한 그 자료 가지고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종결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신고 부담,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세금 부담도 2월 달에 가서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12달 이미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해가지고 이제 납부 환급 추가되는 것만 납부 환급만 해주면 된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징수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죠. 굉장히 많은 1,000만 명 훨씬 넘는 근로자들이 매달 급여 받았다고 해서 세금 내러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수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이 포착된다는 얘기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준 것을 다 신고 들어와 주니까 얼마가 이 근로자들이 소득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 우리 회사죠. 자, 회사는 그렇게 신고한 자료가 회사 경비 처리가 되면서 이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왜? 실제로 지출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에 어떤 각 입장에서의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정산은 이제 아무래도
이 징수하는 합리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징수 방법, 근로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 신고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 회사가 매달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근로자 대신 우리가 이제 이 간이 이 세액표라고 하는 거, 요거. 자, 이것은 이제 이 총 급여액하고, 자, 총 급여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우리 이제 이 공제 대상 가족수 있어요. 이제 그 수에 따라서 이제 국세청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세액표예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세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총 인원수, 요거. 그러니까 개개인이 누구다, 이름이 뭐고 주민번호가 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 총 인원수와 그 지급액과, 자, 소득세를 이제 신고, 납부한다. 자, 그럼 매달 월급 받으면 1년에 12번을 신고하겠죠? 월급 받으면 그 월급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요 두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뭐냐면, 이 반기별이라고 돼 있어요. 반기별. 납부자.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매월 납부자예요. 매월 납부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신고하는 사업장도 있고, 이렇게 반기별로 하는 사업장도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가서 이제 2월 달 급여하고 함께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이죠.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로자별로. 자, 여기는 이제 총 인원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는 근로자별로 각각 납부 또는 환급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연말정산의 흐름 보면은 이제 아까 이 12번 신고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기별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이제 이 승인받아서 원천이수 직원이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이 1년에 12번 신고할 거냐. 그래서 이제 6개월치 이렇게 해서 7월 10일 날, 자, 이것도 6개월치 1월 10일 날 2번 신고한다. 자, 또는 여기 이제 연말정산이 있으니까 연말정산을 신고해서 환급받고 3월 6월 거 또 신고 들어가고 7월 12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다음 연도에 보면은 이제 1월 중순쯤에 이 사전 준비 일단은 개정세법 좀 확인하시고 내용 연말정산이 뭔지, 그리고 1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이제 2015년도 1월 15일 날 이제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오픈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한 또는 이제 지출한 것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요.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가 다 파악돼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파악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 수집해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회사는 그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자료를 검토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죠. 그리고 원천인수 영수증을 근로자한테 교부해서 이제 당신이 제출한 자료가 잘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 날 이제 신고를 한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자, 이제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회사가 이제 제출하는 서류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 회사가 제출하는 거죠. 다음 연도 1월 중순서부터 오픈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근로자들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첨부서류,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가족사항이 변동이 없다면은 이제 이 예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또 제출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번 연도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제출해줘야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요거는 뭐 참조하시고, 자, 2월 말일까지 이제 요거를 근로자한테 근로자한테 교부해주고, 이제 회사는 이 세무서에 요거하고 지급명세서를 이제 세무서에 제출해주면 되겠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어떤 이 기본적인 흐름을 좀 봤어요. 이제 구체적인 연말정산 내용을
좀 쉬었다가 이 말씀드릴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